네, 조금 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꼭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선에서 후보님 목소리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목이 많이 쉬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바꿨습니다. 네. 사실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네, 순회 경선에서 모두 압승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순회 경선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을 봤습니다. 그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이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는 좀 좋은 세상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들었습니다. 그런 열망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런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는 정말로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제대로 잘 해결해 달라는 기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숙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숙제 풀기 위해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양자 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틈틈이 연대가 아니라 그대로 가겠다고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원래 정당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비전과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고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 승리한 정당이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서 협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그게 순리고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 단일화보다는 대선 후에 이 통합정부론 쪽에 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만약 되시면 어떤 식으로 이 통합을 이루실 생각이십니까? 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본인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부 경우를 보면 150석 넘게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어느 당이 집권해도 사실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대통령 그 사람이 얼마나 협치가 가능한 사람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계파에 그렇게 얽매여 있으면 그러면 그게 협치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 계파 정치의 폐해라는 것이 다른 정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도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만 당 내에서도 자기의 그 적이라고 생각되면 악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내에서도 협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정당과 협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 수락연설하시면서 국민을 유난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정책이 뭡니까? 정책적으로는 교육 정책입니다. 저는 교육이 국가의 가장 근본이고 그리고 국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이런 교육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뀐다든지 창의 교육이 아니라 입시 교육에 초중고 12년을 허비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이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 되신 거 축하드리고 안 후보님 뜻하시는 대로 선거운동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